안녕하세요. 작가와 문학에 대해 소개하는 써니지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문학은 오발탄입니다. 송철호는 공인회계사 사무실의 서기입니다. 산비탈을 도려내고 무질서하게 주워붙인 판잣집들 사이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새어나옵니다. 그의 어머니는 벽을 향해 돌아 누워서 마치 딸꾹질처럼 어떤 일정한 사이를 두고 가자, 가자 하는 외마디 소리만 지르고 있습니다. 해골 같은 몸에서 어떻게도 그렇게 쨍쨍한 소리가 나는지 이상합니다. 철호는 가슴에 커다란 납덩어리를 올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엉엉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요. 눈을 꼭 감으며 애써 침을 삼킵니다. 만삭인 철호의 아내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5살 난 딸애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철호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가자, 가자. 7년째 어머니의 저주받은 것 같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가자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는데 정신이 이상하기 전부터 입버릇처럼 되풀이하던 말이었습니다. 38선. 철호의 어머니는 남한으로 넘어온 후로 단 하루도 이 가자는 말을 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6.25 동란으로 용산 일대가 폭격으로 지옥처럼 무너져 나가던 날, 끝내 철호 어머니는 정신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집에는 군대에서 나온 지 2년이 넘도록 아직 직업이 없는 동생 영호가 있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영호에게 철호는 늘 정신 차리라고 핀잔을 줍니다. 영호는 양심껏 살아가면서도 잘 살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극히 적다. 거기에 비겨서 시시한 것들을 벗어던지기만 하면 누구나 틀림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호는 마음 한구석 어딘가가 비틀려서 하는 억지라고 말합니다. 철호는 쭈그리고 앉은 아내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10년 전 이 여자대학 졸업 음악회에서 만난 아내는 정말 싱싱하고 예뻤습니다. 그러나 지금 철호 앞에 쭈그리고 앉은 아내는 무슨 둔한 동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가져보려고 하지 않는 아내. 철호는 가만히 눈을 뜹니다. 어머니는 계속 가자를 외칩니다. 저만치 골목 밖에서부터 딱딱 구둣발 소리가 뾰족하게 들립니다. 여동생 명숙이는 싱싱한 몸매의 까만 투피스가 제법 어느 회사의 여사무원 같습니다. 철호는 언젠가 퇴근하던 길에 전차 창문 밖으로 본 명숙의 꼴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핸들을 쥔 미군 바로 옆자리에 색안경을 쓴 한국 여자 명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군은 한 손은 핸들에 걸치고 한 팔로는 명숙의 허리를 넌지시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시집을 못 갈 것이라며 쑥덕거렸습니다. 그날부터 철호는 명숙을 본체만치 했습니다. 가자! 어머니가 외치자 명숙은 어머니의 손을 감싸주고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을 못 먹은 배는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가 제일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보리차를 마시려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동생 영호의 건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월급을 줄 돈 1,500환을 찾아 은행 앞에 대기시켜서 지프차에 싣고 막 떠나려는데 중절모를 깊숙이 눌러쓰고 색안경을 낀 괴한 2명이 차 속으로 올라오며 권총을 내어 들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운전수와 회사원은 거기 버려둔 채 전속력으로 시내로 달렸는데 지프차는 미아리도 채 못 와서 경찰에게 붙들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형사실 뒷문이 열리더니 거기서 영호가 나타났습니다. 형님 미안합니다. 인정선에서 걸렸어요. 법률선까지는 무난히 뛰어넘었는데 쏴버렸어야 하는 건데. 영호는 철호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빙그레 웃습니다. 영호는 서 있는 형에게 민망한 듯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경찰서를 나온 철호는 어디를 어떻게 걸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오니 명숙이 얼른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점심때부터 진통이 시작되었는데 영 해산을 못하고 애를 썼습니다. 주구락을 쓰다 보니까 어린애의 머리가 아니고 팔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실어갔는데
철호네 회사에 전화를 걸었더니 자리에 없다는 것입니다. 명숙이 핸드백에서 100환짜리 한 다발을 철호 앞에 던졌습니다. 가자. 어머니가 또 외마디 소리를 지릅니다. 아내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는 시체가 어딨냐고 묻지 않고 병원 문을 나와 전찻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는 치과에 가서 아팠던 이들을 뽑았습니다. 그는 택시를 집어 탔습니다. 해방촌. 아니야, S병원. 아니야, 경찰서. 운전수는 기어를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다 오발탄 같은 손님이 걸렸어. 자기 갈 곳도 모르게. 아들 구실, 남편 구실, 애비 구실, 형 구실, 오빠 구실, 계리사 사무실 서기 구실, 해야 할 구실이 많구나. 그래, 난 네 말대로 조물주의 오발탄일지도 모른다. 철호는 점점 졸려왔습니다. 그리고 감각이 차츰 없어졌습니다. 철호가 탄 차는 목적지를 몰랐고 철호의 입에서 흘러내린 선지피가 흥건히 그의 와이셔츠 가슴을 적시고 있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채 교통신호등의 파란 불 밑으로 차는 내거리를 지나갑니다.